안녕하십니까, 우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트럼프와 그레이트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트럼프는 자신의 다음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2.0이 되죠. 트럼프 2.0에서 폼페이오처럼 논란이 되는 몇몇 네오콘을 배제했지만 친시온주의자들을 대거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2024년 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네탄야후와 3번이나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참고로 네탄야후는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우자가 영어 부분은 다 직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즉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이란의 위협을 모든 구성 요소에서 그리고 이란의 위협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앞에 평화의 확장과 다른 영역에서의 큰 기회가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발언 내용 중 네탄야후가 언급한 컴포넌트 이 요소라는 게 뭐다, 구성 요소가 뭐다라는 것 갖다가 우자가 풀이해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가자 지구 대량 학살 또는 인종 청소를 보다 가열차게 하겠다. 두 번째, 웨스트 뱅크를 이스라엘에 합병하겠다, 서한 지구를 합병하겠다 이거죠. 세 번째, 예상되는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하겠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는데 필요한 약속을 트럼프로부터 받길 원한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에스마에일 바카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인사와 네탄야후와의 미팅에 관련해서 이 지역, 즉 중동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란과 광대한 서아시아는 곧 중동을 말하죠. 중동에 대한 미국의 실제 행동과 정책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지난 4년 동안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세 번째 보복 공격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2024년 11월 10일 파야드 알루와일리 사우디 참모총장이 이란군 참모총장인 모하마드 바게리를 만났으며 페즈시키안 이란 대통령 역시 2024년 11월 10일과 12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협력기구 및 아랍연맹 정상회의를 이용해 MBS 빈살만 왕세자죠. MBS와 전화통화를 하고 MBS에게 테헤란을 방문해달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MBS는 이슬람 협력기구 그리고 아랍연맹 정상회의에서, 이것도 영어된 부분을 바로 직역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게 이슬람 공화국 이란의 주권을 존중하고 이란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1기 때 사우디와 트럼프 2기 사우디가 다를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 바쁜 움직임들이 포착된 가운데 2023년 하마스 기습 공격 또는 오퍼레이션 알 아크사 플러드 이후 이스라엘이 대놓고 벌이고 있는 짓들의 바탕, 즉 문제의 그레이트 이스라엘, 즉 대이스라엘이죠. 대이스라엘은 도대체 뭘까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레이터 이스라엘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레이터 이스라엘, 대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한 성경적, 정치적 의미를 가진 표현, 익스프레션이 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중동을 타겟으로 한 시오니스트 계획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오스트리아 헝가리 유대계에다가 이스라엘 독립선언서에서 언급되고 있고 유대 국가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으며 오늘날 시오니스트 조직을 결성하고 유대인을 팔레스타인 쪽으로 보내자라는 운동을 벌인 테오도르 헤르츠리 자신의 책에서 밝힌 것처럼 그레이터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이집트 개울 부룩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어있는 유대 국가입니다. 세 번째, 지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레바논 남부 도시 시돈과 리타니아 강,
합쳐서 레바논 남부가 됩니다. 이어서 시리아 쪽 골란 고원과 하우란 평원, 그리고 시리아 내전 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다라시가 있고요. 이어서 다라에서 요르단 암만까지 이어지는 헤자드 철도이며 문자가 화살표로 표시한 아카바만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리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정신병 들린 얘기인 까닭에 장황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은 범위에서의 그레이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을 포함, 즉 병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즘 시오니스트들은 그레이터 이스라엘이 서쪽으로는 나일강에서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들을 포함하며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남부, 터키 남부가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레이터 이스라엘이라는 정시봉 들린 얘기를 큰 줄기에서 풀어봤는데요. 그레이터 이스라엘은 단순히 시오니스트들의 시덥지 않은 프로젝트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역량만 봐도 과연 실현 가능할까 하면서 고개가 갸웃거리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뒤에 있는 미국, 즉 이스라엘의 뒤에 미국이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해서 우자는 시리아 내전이 한창이던 2013년 당시에 시리아 사태 그리고 러시아의 도전이라는 포스팅을 통해서 중동을 분열시키고 발칸화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 및 확대하려는 미국 외교 정책의 노림수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2024년 현재 미국이 이스라엘을 앞세워 중동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과거 1982년 미국 뉴욕에 있는 히브리어 저널 키브님의 A Strategy for Israel in the 1980s 라는 제목으로 나온 글이 있으며 과거 영국이 중동에서 써먹었던 계략을 계승한 인원 플랜, 인원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원 계획에서 제시한 목적, 즉 지정학적 재구성을 위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발칸화해서 더 작고 약한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발칸화해서 지정학적 환경을 재구성하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땅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15장 18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라고 시오니스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이터 이스라엘 아이디어는 중동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당연히 NO입니다. 그레이터 이스라엘 아이디어는 알 아크사 모스크가 2021년부터 대놓고 이스라엘 극우 정착민과 이스라엘 군경으로부터 습격받고 급기야 2023년 4월 5일 이스라엘 경찰이 또다시 알 아크사 모스크를 습격하면서 결국에는 2023년 10월 7일 오퍼레이션 알 아크사 또는 하마스 기습 공격이 촉발되게 만드는데요. 그와 동시에 전 세계 무슬림들이 거리와 SNS 등에서 시위를 벌이도록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무슬림 세계에서 그레이터 이스라엘 아이디어에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슬림 국가들에서는 유대 국가 이스라엘과 그들의 시오니스트 이데올로기를 자신들의 땅을 식민지화하려는 시도로 간주합니다. 두 번째, 식민지 시절 있었던 사이커스 피코 협정처럼 서방세계 기득권,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중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슬림들은 알고 있으며 2024년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중동 혼란의 배경이 과거 식민지 시절에 발명된 아이디어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팔레스타인인들이 불법적으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을 중동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슬람주의, 즉 이슬람 정치
종교, 운동계에서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땅을 더 점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레이터 이스라엘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무슬림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프랑스,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면서 팔레스타인들을 의도적으로 분리 및 고립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로부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받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과거부터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 및 지지했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 및 지지하는 데에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이용해 중동을 분열시키고 최종적으로 중동을 발관화해서 흔히 말하는 페트로달러, 정확하게는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두 번째, 중동 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스라엘이 매우 유용한 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우짜는 2013년에 포스팅한 시리아 사태와 그리고 러시아의 도전이라는 포스팅에서 랄프 피터스가 제시한 뉴 미들 이스트 지도, 화면에 보고 계시는 지도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피터스의 환상 속 새로운 중동 지도에서는 프리 쿠르디스탄이 크게 출현해 있으며 이라크 남부와 이란 서남부, 대부분의 이란 석유가 나오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두 곳에다가 사우디 주요 산유 지역을 합쳐서 아랍시아 스테이트를 만들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꼴을 못한 수준으로 크게 축소시키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국경이 등장합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존 확대와 궁극적으로 웨스트뱅크의 합병을 암묵적으로 지원한 가운데 트럼프는 지난 2017년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존 확대를 지지한 바 있으며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불법 점거 역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현재 트럼프 2기가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시온주의자들에 의해 사실상 점령당했다고 봐도 무방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이미 예고한 것처럼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로 이란을 압박 및 고립시키고 그레이터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꿈을 지원하고 미국 석유 생산량을 바탕으로 사우디와의 관계 재정립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사우디 간 관계 정상화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서방의 쇠퇴, 그리고 트럼프 1기 때와 완전히 다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레이터 이스라엘의 꿈은 일장춘몽이 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다고 우짜는 봅니다. 이상 트럼프와 그레이터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